반갑습니다 여러분, 식물식당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중에 보이는 난들을 몇 가지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잠깐 한번 보여드리자면, 보시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기 카틀레아의 레드돌이라는 거예요. 레드돌. 이름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 아주 붉은색이 매력적인 이런 카틀레아고요. 요즘에 시중에서 많이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호접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호접란인데, 이제 영상에도 한번 언급했다시피 이제 좀 자주 나오지 않는 그런 컬러예요. 저도 이 컬러는 처음 봤어요. 화이트에 핑크색, 배색 이런 건 봤는데, 이렇게 살짝 미색이 띄고 있는 이런 건 처음 봤고, 어쨌든 호접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호접란, 이 친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바로 긴기아난이고요. 보통 시중에 나가시면 이렇게 이 정도 종류와 아니면 더 많은 종류의 이렇게 흔히 보는 난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방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난을 제외하고 좀 특별한 난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짠! 바로 렙토테스 바이칼라라는 난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렙토테스 바이칼라, 렙토스라고도 하고, 이제 외국에서 정식으로 볼 때는 렙토테스 비콜루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제 위키에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시중에서는, 보통 국내에서는 렙토스 바이칼라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게 돼요. 보시면은 이 렙토스 바이칼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듯이 이렇게만 봤을 때는 보통 한국 출란 같기도 하고, 그냥 저희가 소위 말하는 동양란 이런 계통 같은데, 가까이서 보시면 그 아이들과는 조금 결이 다름을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잎사귀가 이게 통통해요. 이게 벌브 구조가 어디서 막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밑에 부분이 살짝 대공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잎사귀 자체에서도 수분이나 영양분 같은 거를 많이 저장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느낌의 이런 다육질 잎사귀가 매우 특징이고요. 저는 사실 통통한 부추 같기도 하고 약간 쪽파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잎사귀가 되게 매력적이고 독특한 난이에요. 지금 개화한 상품이 지금 없어요. 저희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딱 이만큼 들어왔거든요. 딱 이만큼 들어왔고, 이거는 어디 사실 경매장에서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농가에서 이렇게 가져온 상품인데, 이렇게 이만큼만 들어와 있는 상태고 꽃이 아직 개화해 있지는 않아요. 꽃이 개화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게 살짝 모으니까 살짝 이제 연근 게 있는데, 보시면 살짝 이제 아이보리를 띄려고 하죠. 이제 사진을 제가 여기다 보여드릴 건데, 완전히 개화를 하게 되면 화이트와 아주 짙은 보라색이 대비적인 그런 아주 이쁘고 아담한 꽃이 피게 되는데,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아까 바이칼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이칼라의 어원 자체가 두 가지 색,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색이 되게 적절하게 잘 조화가 돼가지고 강하게 대비를 이뤄서 아주 작지만은 되게 독특하고 이쁜 형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게 매력적인 꽃이 피는 바로 이 렙토스 바이칼라는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가 살고 있던 브라질이라든가 파라과이 이렇게 남미 쪽 되겠죠. 그런 데는 특징 자체가 고온 다습하다고 해요. 고온 다습하고, 또 하나 특징이 이제, 저도 이제 이 아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 문서라든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어떤 것들을 취합해 봤을 때, 때가 되면 꽃이 되게 잘 나오는 품종이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 말인즉슨 이 아이는 보통 이제 겨울에 꽃눈 물고 봄에 개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착색란이라든가 이런 거의 특징이 새로운 신화가 나오면서 꽃대가 물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사실 되게 잘 자랄 것 같이 생겼어요. 착생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란진 몰라도 이 난 자체는 되게 생존력이 강한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이게 어떤 용도로도 쓰였냐면, 이제 바닐라 아시죠? 바닐라 아이스크림, 떠먹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바닐라가 없을 때 이 아이를 갖다가
얘도 바닐라 성분이 있대요. 향이 아주 미미한 향이 나는데 바닐라 성분이 있어서 이 아이의 씨앗을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다는 거는 양이 어느 정도 좀 돼야지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잘 자라지도 않은 애를 굳이 해가지고 뭐 씨앗을 채취해가지고 바닐라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말인즉슨 생육 조건만 좀 맞춰준다면은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생육 온도도 15도, 뭐 25도, 뭐 30도까지도 얼마든지 좀 더운 공기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데, 여기서 근데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제가 난을 키우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광량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통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관수 주기를 되게 잘 맞춰서 잘 주셨어요. 때에 맞춰서 볕을 잘 주셨어요. 물론 삼박자가 될 수는 있는데, 이 통풍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무조건 어떠한 트러블이 생겨요. 물을 줬을 때 통풍이 되지 않았으면은 과습이 돼가지고 뭐 늘 말씀드리는 연부병 같은 게 올 수도 있는 거고, 뿌리가 썩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잎사귀 쪽에 뭐 곰팡이균이 그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다고 막 볕하고 물만 막, 볕은 좋은데 뭐 통풍이 또 안 되면 바람으로 인해서 잎사귀가 식어나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얘네들은 잎사귀에서 낮에 열을 받아놓고 밤에 활동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활동하는 그 시간대에 바람이 이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서 밤에 지금 시끄러워서 선풍기를 꺼놨는데 밤에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가요. 조금이라도 통풍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밤에 이렇게 통풍을 저는 좀 신경 써주는 편인데, 이제 쉽게 인터넷에서 키우기 좋다라는 말만 믿고 구입하셨다가는 큰 코를 다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쉽긴 하겠죠, 이 조건들이 수반이 되면.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는, 예를 들어서 호야 같은 애들은 진짜 좀 악조건에서도 잘 살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공중습도, 그러니까 습도를 어느 정도 잘 맞춰주시고, 공중습도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통풍도 잘 돼야. 그늘은 조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광량은 조금 적어도 된다고 해요. 광량은 좀 적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통풍과 공중습도에 이렇게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촉촉하게 키우셔야지 이 통통한 이 다육질 잎사귀도 지키실 수 있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주로 착색난이기 때문에 이제 목부작이라든가 해고판을 사용해가지고 부작을 많이 해서 키우세요. 그래가지고 이 뿌리가 이제 잘 퍼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착생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꽃대를 많이 피운다는 얘기지, 뭐 다짜고짜 뭐 그냥 어디 뿌리 내리지도 않았는데 매 타이밍에 꽃을 피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 바이칼라를 구매하셔서 키울 때 중요하신 점은 바로 습도, 물주기, 관수주기와 이제 통풍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바이칼라를 가지고 목부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목부작을 하면서도 좀 제 자신한테 좀 그런 게, 이제 스스로가 좀 그런 게, 사실 손님들한테 모든 분갈이라든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꽃이 다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하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하다 보면 뭐 뿌리에 살짝이라도 데미지가 갈 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꽃대가 상하다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생장 흐름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제가 자제하는 차원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뭐 꽃대가 물려있는 상태고 제가 소개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사실 이거 도전이고 실험이에요. 제가 이제 아주 조심히 다루긴 할 건데, 이제 저도 이제 빼서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 드려보고도 싶고, 그래서 이제 한번 조심히 실험을 해보듯이 해서 제가 좀 잘 자라는가 안 자라는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긴계한암 같은 경우도, 대명석곡이나 긴계한암 같은 경우도 집에서 하시기가 힘들어서 여기서 마무리 짓고 가고 싶어 하시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뭐 늘 항상 좀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했는데, 좀 어느 정도 데미지가 들어가더라도 아이들이 이제 꽃대를 잘 피울 수 있다는 제 나름의 이제 그런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면 좀 더 손님들한테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목부작을 꽃대가 있는 상태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아주 멋있는 나무 조각이 있죠. 이 나무 조각은 시중에서는 일단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판매하실 수도 있죠. 뭐 이제 굴피, 흔히 말하는 이제
굴참나무 껍질을 가지고 이런 걸 팔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 시중에서 파는 게 이렇게 이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끼 있을 리도 없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않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매장 뒤에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산 이렇게 가시다 보면 산책로에 이렇게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라가지고 막 다 이렇게 옆으로 치워놓고 죽어있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런 게 그냥 떨어져 있어요. 자연에서 채취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냥 털어 등산 가셨다가 하나씩 주워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쁜 걸 하나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득템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이쁜 아이들 착색란을 가지고 오셨을 때 쉽게 집에서 이렇게 부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베이스가 벌써 이거에 있음으로써 거의 반은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준비물이 있음으로써. 자, 이거랑 이 나무 피와 이제 부작을 하려면 무언가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다이소 가시면 이런 낚시끈을 이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저번에 카틀레아 이제 행잉 플랜트 편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낚싯줄 같은 경우는 아주 하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이제 만약에 제가 하게 된다면 이제 영상이 끄게 되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해가지고 완성을 하게 될 정도로 이제 난이도가 살짝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쉽게 하는 거는, 쉽게 하고 돈 안 들이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구입하러 가셨을 때 이 플라워 철사 같은 게 이게 다 거의 다 있어요. 도매시장이나 소매점에서도. 왜냐면 꽃꽂이를 한다거나 꽃바구니 할 때 이런 게 꽃다발이나 그런 거 할 때 이게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플라워 철사로 하시는 게 일단은 돈이 안 들어요. 몇 개 정도는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 플라워 철사를 사용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이제 핸들링 하기도 좋고 훨씬 더 좋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게, 조금 더 내추럴하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나무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저도 이제 제가 뭐 직접 사용하고 있던 게 아니라 제 친동생이 집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부작한 거를 사진으로 보내주는데, 야, 그 끈 이쁘다 했더니, 형 이런 거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저도 소개받은 거예요. 저도 사용하던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들은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직근이라고 하나요? 직근이고요.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플로라 철사의 확장판이에요. 살짝 이렇게 넓적한 형태고요. 넓적한 형태고 안에는 철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기 좋다, 이것뿐이지 무슨 뭐 다루기가 용이하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특별한 뭐 특장점은 딱히 없어요. 그냥 해놨을 때 좀 더 약간 빈티지하고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소개받은 이거를 이용해서 처음에 1차적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것 정도 해봐서, 이제 얘가 이게 지지가 된다 싶으면 거기서 마무리 할 거고요. 아니면 좀 더 다른 철사를 부수적으로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까 준비한 이 나무판을 이제 보시는, 이제 이걸로 작업을 할 건데, 이렇게 하실지는 누구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인데, 저는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싶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향으로 할 건데, 여러분들은 주우신 나무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 방향을 되게 선호하더라고요. 이렇게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기 마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워놓은 걸 가지고 이제, 자, 저는 일단 꽃이 금방 필 것 같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그리고 비교적 꽃대가 좀 적게 달렸더라고요. 자, 이 아이를 한번 같이 뜯어보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살짝 빼볼게요. 보시면 이제 수태도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수태도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수태로도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이제 밑에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뿌리가 이런 식으로 말려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초에 이렇게 농사가 되어 있고, 이제 출하되면서 새 수태에다 감아가지고 출하가 된 것 같아요. 보시면 뿌리가
아주 여리여리해요. 제가 조금만 사실 실수를 하게 되면 뿌리는 무조건 꺾어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뿌리의 데미지는 제가 봤을 때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뿌리 데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얘네가 당장 자라는 데는 크게 이상은 없거든요. 얘네들은 난을 표현할 때 주로 뭐 식물계의 영장류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 사람도 약간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잘 버티고 견뎌내잖아요. 얘네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뿌리가 조금 다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금방 죽거나 이런 일은 있지 않고 약간의 데미지는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집에서 하시든 그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암만 조심하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려를 해볼 건데요. 저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잠깐만요. 살짝 이제 목부작 할 때 또 하나 또 중요하게 중요한 점이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건데 얘네들은 물을 어떤 타이밍으로 줘야 되나 이런 거 있는데, 이런 부작이라든가 어떤 부착물을 하실 때는 조금 부지런함이 수반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대본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태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 여기 원래 감겨져 있는 요만큼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하시려면 하루에 두세 번씩 아주 조금씩 자주 해가지고 이 아이가 마르지 않게 계속, 그러니까 분재 키우듯이 하셔야 돼요.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집에서 너무 힘들고 진짜 어진간한 사랑 아니면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이제 이 바이칼라를 부착하기 위해서 살며시 원래 기존에 있던 이 부분을 좀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빨리 감기 할게요. 이 몇 분의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렇게 싹 펴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를 이 부분을 뿌리 부분을 착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벌려놨고, 원래는 뭐 방석이라고 하죠. 수태를 이렇게 밑에 받쳐가지고 하시면은 더 좋은데, 이미 얘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뭐 방석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부분이 이렇게 이미 통통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얘가 생장할 때 이제 전진하는 방향 쪽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쪽이 지금 신하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전진하는 쪽인데, 그거는 뭐 지키셔서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이 방향으로 이제 뿌리가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더 이쁠 것 같거든요. 이쪽에서 신하는 나오고 있지만, 신하가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이쁘니까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볼 거고, 이제 뿌리를 일단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몇 개를 건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수태를 또 보충해줘 가지고 이 아이가 좀 이제 마르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거고요. 보시면은 저도 이제 많이 다뤄본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가 생각보다 되게 얇고 약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만약에 작업을 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만약에 타고나고 너무 벌써 이뻐. 얹어만 놔도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만 좀 투자하신다면 뿌리가 아주 이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거 하실 수 있고, 여기서 꽃까지 피니까 너무 이뻐요.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손가락으로 잡고 있는데 너무 이쁘니까, 일단 이거를 갖다가 한번 살짝 이렇게 놓으시고, 이제 직근을 사용해서 한번 일단 뭐 수태를 얹고 아직 안 하고요. 일단 한번 얘로 1차적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저는 또 수태 작업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직근을 적당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라서 두세 개 정도 준비해 놓을게요. 자, 잘라놓은 직근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벌브, 이제 흔히 말하는 벌브가 있는 이 밑에 밑둥 쪽을 살짝 이렇게 먼저 대서, 너무 짧게 했네요. 저 나무 보시면 살짝 이렇게 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세게 말고 살짝 압을 주셔서, 너무 세게, 이쪽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짝 당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꽈주시면, 자, 이미
한 번에 이걸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달려 있어요. 단자에 달려 있는데 좀 더 단단하기 위해서는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감아놓은 부분은 뒤에 깔끔하게 이렇게 선 정리해 주시고, 다음번 한 줄을 더 이런 식으로 살짝 당겨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아 주시면 알아서 힘을 좀 받아요. 이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안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태를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작업을 살짝 더 해주셔야 돼요. 뿌리 부분이, 그러니까 부지런하실 거면 안 해도 돼요. 부지런하실 거면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근데 이제 물 자주 줄 거거든요. 저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제가 물 자주 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하실 땐 이렇게 눕혀 놓으시고 하시면 쉬워요.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태가 이제 계속 젖어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행 간다든가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분들, 저 같은 경우는 365일 거의 매장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을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수태를 최소한만 쓰신다고 하셔도 탈락될 수 있기 때문에 낚싯줄이라든가 집에서 사용하시는 이거 다이소 가면 이런 거 그냥 이 누런색 실 팔거든요. 이걸로 그냥 이렇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동동 돌도 말아가지고 감아주시면 돼요. 근데 참 이런 걸 감아주면 이제 심리적으로는 조금 약간 좀 억지스러울 수 있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 활착 되고 부착이 되면 이제 그때 제거해 주시면 되니까, 이제 나중을 좀 이렇게 나중에 이쁠 수 있도록 일단 그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잠깐 떨어 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직근들이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금방 마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수태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 뭐 부작이니까 뭐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것도 맞기도 맞고, 참 그거는 자기 선택입니다. 개인 선택이기 때문에 나는 물을 못 줘 그럴 때는 이제 수태를 넉넉히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낚시끈이나 이렇게, 아니면 직근으로 또 하셔도 돼요. 편한 걸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워 놓으실 분 아니면은 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미리 구멍을 지금 방금 하나 뚫어 놨어요. 나사못 같은 거 있잖아요. 나사못 해가지고 드라이버질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뚫으실 수 있고, 아니면 송곳 있으신 분들은 송곳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좀 감안하셔야 될, 이제 구멍 뚫을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사람 손을 들면 여기 들어도 내가 원하는 모양, 여기 들어도 원하는 모양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이건 느낌이에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쪽에 걸어야 얘가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다 걸면 이렇게 있겠죠. 이쯤 이렇게 그 느낌을 가지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구멍을 뚫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간단하게 거는 것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구멍 뚫었죠. 제가 늘 이제 아주 애용하는 이제 지주대, 화원 가면 그냥 얻을 수 있는 거. 자, 이것도 공짜로 얻으시면, 왜 이렇게 다 공짜만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철사라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조금씩은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지주대 하나 가지고, 자, 먼저 이렇게 넣으시고, 앞쪽에서 넣어서 이 정도 나오잖아요. 이런 건 뺀지도 하셔도 되지만,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구부릴 수 있어요. 살짝 구부려 주시면, 굳이 다 조이실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꺼내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나중에 빼실 때는 이렇게 해서 쉽게 빠질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놓으시고, 자, 이 끝에 부분도 거실 수 있게 살짝 방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밑에 부분이랑 이제 걸었을 때 어떻게 걸려야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향 맞춰서 자기가 하려던 이 각도랑 이 각도랑 맞으셔야지 걸었을 때 원하는 얼굴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하셨을 때는 이쁘게 안 걸려요. 저는 이제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거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잘 걸릴 수 있고 튼튼하게 걸릴 수 있는 그런 철사를 이용하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되게 이쁘고 자연스러운데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바이칼라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부작도 하는 방법 한번 가르쳐 드려보고 이렇게 세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구하시면은 뭐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되는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뒷산 가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주워와서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수태를 넉넉하게 하셔야지 물 주기가 좀 편하시고요. 저같이 좀 나는 멋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수채를 최소한만 하셔서 물을 아주 얕게 자주 주시는, 촉촉하게 계속 적셔준다는 기분으로 하루에 한 두세 번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적절한 광량을 줘서 이제 뿌리가 최대한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근데 시간 오래 걸려요, 안착되려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이쁘네요. 이쁘고 잘 이렇게 키워서 제가 또 중간중간에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팔진 않을 거라서요. 이렇게 오늘 이 바이칼라 뭐 시중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퍼지지 않고 아주 특색 있는 난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부작 하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가정에서 한번 도전해 보실 법한 그런 품종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 목부작 방법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구독자분들과 영상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십시오.